안녕하세요. TV닥터 박수정입니다. 최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인지 키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만 지고 또 키 크기 열풍까지 낳고 있는데요. 이런 키는 취업이나 결혼에까지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럼 지금부터 성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는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아주 풍부해져서 아이들의 평균 키가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보면 이 자녀들의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크는 아이와 또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유전, 조기 성장, 체형,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유전적으로 작은 경우, 그리고 조기 성장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우, 그리고 체형이 바르지 않아서 골단의 뼈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리고 육체적으로 각종 알러지나 소화불량, 불면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사에 예민하고 짜증스럽거나 또는 장걱정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항들을 따져보았을 때 좋은 쪽이라면 당연히 성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유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조기 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 성장이란 무엇이고 또 조기 성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 조기 성숙이란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 2년 정도의 급성장기 후에 성장판이 닫혀가기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 최종 신장이 7, 8cm 정도는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남아의 사춘기 시작은 고환이 커지는 순간부터인데요.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시면 평균 만 11.5세에서 12세 사이에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키가 150cm를 넘은 상태에서 고환이 커지고 3년 정도 20cm 정도를 자라는데 대략 170cm 정도까지 크게 되고 이후에는 조금 더 성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그런 것이 평균 순서입니다. 만일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0cm 이하라면 중간 키를 키우기 위해서 별도의 치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아의 사춘기 시작은 가슴이 발달하는 시점부터인데요. 키가 140cm 이상에서 유선이 발달하고 2년 후에 초경을 한다면 162cm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경을 사춘기의 시작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신체적인 완성의 단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초경 이후에는 5에서 8cm 정도 자라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이때 키 측면에서는 초경 이전에 최대한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슴 몽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키가 140cm 이하이면 남아와 마찬가지로 중간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료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의 경우는 150cm, 또 여자아이는 140cm가 안 됐을 때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렇게 조기 성장으로 아이의 키가 빨리 자라거나 또 빨리 멈추는 원인이 뭔가요? 네, 조기 성숙의 원인은 한방적으로 보면 열입니다. 조기 성장은 체내에서 생기는 온실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온실에서는 뭐든지 왜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를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내 열을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인해서 간과 심장에 열이 쌓이고 또는 과식과 야식 그리고 기름진 육류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혈액에 열이 쌓이고 늦은 수면과 또는 운동 부족으로 열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전기의 보급으로 밤보다 낮이 점점 길어지는 것 이런 것 등이 이러한 여건들이 체내 열을 조장하고 빨리 자라버리게 하는 조기 성장을 유발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이런 편리해진 생활이 우리 아이들을 빨리 자라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체형이 비뚤어진 아이들도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잘못된 체형으로 인해서 골단의 성장판 발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휜 다리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O자형 다리인데요. 양쪽 발목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무릎이 벌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O자형 다리의 원인은 약한 근력이라던가 책상 다리, 다리 꼬는 습관이나 팔자걸음 등의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X자형 다리입니다. 무릎을 동일하게 살짝 붙인 상태에서 발목 안쪽 복사뼈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비만인 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과다 체중, 발끝을 안쪽으로 향해 서는 습관,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걷는 습관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휜 다리는 하복부가 나오고 엉덩이가 처지는 등의 외관상의 문제와 더불어 골반, 척추, 무릎, 발목 등의 성장판 발달에 지장을 줍니다. 때문에 이런 휜 다리 교정만으로도 숨은 키가 나올 수 있고 성장기에는 골단의 성장판의 물리적인 압력을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성인이 된 후에도 다리가 휘어서 좀 짧은 치마 입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휜 다리만 잘 교정을 해도 자신의 숨겨진 키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이 돼야지 휜 다리 교정이 가능한가요? 네, 보통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만 2세부터 3세까지는 원래 생리적인 내반슬, 그러니까 O자형 휜다리 시기입니다. 그리고 6세에서 7세경까지는 또 생리적인 그 X자형 휜다리 시기입니다. 즉, 이 시기에는 원래가 O형 X자형 휜다리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85%의 경우에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같은 또래에 비해서 다리가 휘어진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9세 정도의 체격을 갖춘 때부터는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외에도 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키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병치레가 잦은 아이들도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수시로 감기를 앓는 아이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질적인 비염이나 천식, 불면증, 소화불량이라던가 두통 등의 질환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치료해주고 없애주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아이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서 잘 자라지 않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행동장애라던가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장애도 당연히 정상적인 발달과 발육에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들도 개선시켜 주어야 당연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나중에 살이 다 키로 간다, 또 키는 유전이다라는 제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물론 유전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크다고 해서 자녀들의 키가 꼭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부터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성장판과 키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성장판과 키 변화를 꼭 확인하시면서 자녀들의 성장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살이 쪄도 괜찮다, 나중에는 다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어른들이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성장기의 표준 이상의 과체중은 사춘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키 성장에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또한 비만은 체형적으로 X자형 휜 다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성장이 더딘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약을 고려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키가 크는 한약이라던가 또는 사춘기를 늦추는 한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면 평균 50%에서 60% 정도는 더 자라게 됩니다. 한방 성장 클리닉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어서 잘 크게 해주고 과다한 체내 장부의 열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것을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게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초경을 시작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방 성장 클리닉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경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키 크는 폭이 초경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인데 초경 이후에 성장 치료를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많이 크는 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키가 계속 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초경 후에도 3에서 5cm 정도는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방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가 좀 비교적 조숙하다거나 또는 너무 약하거나 키가 작다, 또 산만하다라든지 옷자 다르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아이의 현재 키를 측정하고 성장 단계나 체성분 검사나 체형 검사, 족부 검사를 통해서 실제 골 연령과 체성분 상태, 체형의 바른 정도를 확인한 후에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검사 후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성장탕, 조경탕, 성장침 경혈고 치료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장탕과 조경탕은 성장장애나 조기 성장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체질 건강 상태를 모두 살펴서 키가 가능한 한 많이 크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르고 매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맞춤 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한약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중금속을 흡착해서 해독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아이들의 해독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장침 치료가 있는데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에서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서는 비위 기능을 온화하게 할 수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침을 맞을 수 없는 밤에도 이런 치료법들을 계속 한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체형 관련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베스트트랙을 이용한 전신 이완 치료와 골반 교정요법을 통한 흰다리 치료, 척추 양쪽의 배수혈을 자극해주는 성장 마사지, 멀티부항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방광경은 우리 몸의 위아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장하는 유일한 경락입니다. 또한 배수혈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작용하는 수혈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면 오장의 평형을 유지해주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평발이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으며 다리가 휜 아이의 경우는 먼저 뼈대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휜다리 교정만으로도 키가 1, 2cm 정도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는 조숙증을 치료한 사례인데요. 네, 처음 내원할 당시에 5학년으로 한 해 성장치가 3, 4cm 정도밖에 안 되었고 7cm 정도 키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조숙한 상태라서 초경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136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상 키는 150cm 정도였고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을 치료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키가 153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경이 1년 6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꾸준히 생활관리를 하면서 조경탕을 20일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운동과 일찍 자는 수면 습관을 열심히 지킨 친구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라준다면 어머님이 소원하시던 160cm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사례는 1년 4개월 정도 치료한 친구인데 O자형 다리와 그리고 비염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치료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키가 15cm 정도 자랐고요. 그리고 O자형 다리를 같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리가 보시는 그림처럼 곱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이었던 비염이 함께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다음 사례는 비만과 저신장을 함께 가지고 있던 아이인데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3.2cm 정도 자라고 체중이 9kg 정도 내려가서 멋지고 잘생긴 아이가 되었었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성장판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키가 또래 친구들보다 2cm 정도 미달이었고 그리고 체중이 7.2kg 정도 평균보다 미달이었으며 ADHD 약을 먹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정도 치료 과정 중에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집중력 부족이라던가 화를 잘 내서 동생을 자주 때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었고 그리고 치료 중에 ADHD 약을 끊고 그리고 성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좋아졌으며 키가 14cm 정도를 컸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런 성장 치료는 어떤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거나 여자아이가 140cm, 남자아이가 150cm가 안 되었는데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또래 아이들보다 1년 이상 외형상 성숙도가 높은 경우 비만, 알러지, 비염, 아토피, 불면 등의 각종 질환으로 키가 작은 경우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별로 해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치료와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활 관리가 중요한데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일찍 자는 것인데 성장 호르몬은 특히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서 아무리 오래 잔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담백한 한식 위주로 천연 재료로 많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잡곡밥과 다양한 채소, 그 외에 생선, 육류와 같은 단백질 음식이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잘 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단백, 고지방은 비만이나 체지방량이 많은 마른 비만을 유도하기도 하고 사춘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40분 정도의 줄넘기나 달리기, 농구, 춤 등의 유산소, 전신 운동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키와 건강을 동시에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한방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은 자라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크겠지 하고 있다가 성장판이 다치거나 많이 늦은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이가 불면증이 있으면 제대로 된 원인을 진단해서 고쳐주어야 잘 크고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서 안 큰다면 감기약만 계속 먹일 것이 아니라 면역력 증강을 위한 치료와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잘못된 식습관,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함께 피자와 같은 야식을 시켜 먹고 부모님들의 급한 성정이라던가 과격한 행동들을 그대로 닮아서 짜증스러운 아이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어른들이 먼저 일찍 자고 적당한 운동을 놀이삼아 함께 해주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좋은 보약이 없고 더 좋은 성장 촉진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